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대검도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수사지휘권 두 가지 부분이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크게 라임 관련된 사건들에 있어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배제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 본인과 윤석열 총장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소고발 사건들과 관련해서 또한 직무를 배제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한다라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감찰 사흘째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상당수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빠를 건 잘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고 또 네. 조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일단 조짐을 얘기하자면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수사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부분들 예. 때문에 조짐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있고요. 다만 이제 감찰 결과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족 관련된 사건이야 이제 그 관련된 규정에 따라 가지고 회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 치지만은 라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소위 말해서 사건을 문개기, 소위 말해서 예. 사건을 수사를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감찰에 착수하고 3일 만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비위와 같은 수사 방해 행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 지휘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법조계 일반에서는 조금은 의아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비위와 관련해서는 그 로비 의혹이 일부 확인됐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네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검사 비위 의혹도 중요하지만은 검사 비위 의혹이 있고 이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를 수사를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수사지휘 배제가 그렇죠. 정당화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검사 로비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과 그것이 보고가 돼서 그것을 보고했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했다라는 부분들을 2단계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감찰에서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은 윤석열 총장의 관여 부분이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정황이 발견됐다. 그래서 네. 어떤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지휘권이라는 건 결국 이제 발동이 되면은 원래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예. 진행이 되는 거지만은 또한 이 수사지휘권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근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제 정부 기관으로서 관련된 내용들은 또한 공개될 필요 또한 있습니다. 지금 가령 이제 라임 사태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잘못과 비위를 저질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확인하고 밝힌 것들이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 그게 순서는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네. 감찰 과정에서 수사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이 충분히 발견됐기 때문에 네.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놓고 차후에 밝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감찰에 100%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일이 언론에 노출시킬 경우에 그거야말로 정부기관끼리 어떤 대립하는 모습이 될 테니까 네. 정황을 잡고 수사 지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러이러해서 당시에 수사기획지휘권을 발동했다. 이것도 뭐 가능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법률가들이 많이 쓰는 표현 상당한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 있는 근거들이 있다면은 그럴 수가 있는 예.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저도 법률가로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 건의 기본적으로 시작점이 김봉현 씨의 메일 편지로 시작됐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그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검사나 수사팀을 공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겠죠. 근데 그 내용의 진술이 있고 그것을 확인한 지 3일 만에 그런 지목된 사람들을 다 수사에 배제시킨다면은 예. 사실상 앞으로 여러 가지 수사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들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적정한 시점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비판적인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봉현 씨의 진술 자체를 일방적으로 믿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죠. 예. 진술한 어떤 검사 비위 같은 걸 감찰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네. 일부 분명한 어떤 연관관계가 드러났다. 이럴 때는 뭐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더 상세하게 예. 계속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행정작용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 또한 적절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뭐 국가 보안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물론 이제 과거에 거의 행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행사가 된다면 그 근거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개가 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사법적인 작용에 의해서고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출입 기자들이 취재한 거에 따르면 그 비위, 룸사롱 네. 접대 건에 네. 대해서는
그 관련자가 라임 수사 관계자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목된 사람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예. 내용 나왔고요. 예. 그 부분도 이제 빠르게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이제 감찰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지목된 사람들이 라임 수사팀이라는 것 외에도 실제로 거기에 갔고 또 두 예. 번째로는 이 내용이 수사팀에 보고가 됐고 이 수사팀이 수사지휘부에 보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사를 못하도록 했고 이 각각의 단계들을 좀 빠르게 하나하나 확인할 다 필요가 짚어봐야 있을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3개월 만에 수사지휘가 2번 이루어졌는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떤 장관이 총장을 불신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사실상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번이 처음 불신임한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과거 여러 차례 불신임의 의견을 드러냈고요. 사실은 수사지휘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 사법작용에서 작용했던 거는 사실상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예.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그게 때문에 한 번이고 2번이고 상관없이 이미 그렇죠. 실질적 불신임은 한 그렇습니다. 상태라고 봐야죠. 예. 결국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사권이고요. 예. 다른 하나는 수사지휘권인데요. 인사권은 이제 기존의 인사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제 법무장관이 행사를 했고요. 수사지휘권에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인데 그것 또한 이렇게 개별적인 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거듭 발동이 되고 제 생각에는 이제 두 번째까지 발동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물러나지를 않는다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계속 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상 이제 검찰총장이 원래 있는 이유가 검사 인사를 하고 수사지휘를 하라고 있는 건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말 그대로 이제 불신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법조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 총장의 선택 방향은 네, 뭐 크게 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던지든 유지하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분위기는 유지하는 걸로 보시는 거죠? 법조계에서도? 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만요. 결과적으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사지휘권이 행사됐을 때 뭐 퇴진을 했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아주 쉬운 말로 예. 그렇게 물러날 것이면 진작 물러났겠다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사지휘권이 한번 행사가 됐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물러나는 경우에는 보통은 물러나는 대신에 그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신에 약간은 서로 간에 휴전 협정 같은 것들이 예. 있는 건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물러나든 물러나지 않든 간에 가족이라든지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가 어차피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러나지 않더라도 저런 어떤 불신임 상태라면 장관에 그렇습니다. 의한 예. 그건 뭐 식물총장 상태가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 대한 인사권, 그 인사에 대한 보고, 예. 지휘권 이걸로 결국은 작용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 인사권도 없고 수사지휘권도 없는 상태라면 검찰총장으로서의 기능은 다 사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예. 말하면 소위 말하는 식물총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상태에서라도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으로서는 지금 의혹으로 제기된 것들이 구체적인 수사 변호사님, 결과로 잠시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시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미흡하다. 폐쇄 결정은 배임죄 해당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 다시 다른 코너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사건의 의혹들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그 김봉현 피고인이 지목한 대로 검사 비위를 보고받고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예. 라임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비호하고 했다면은 이건 뭐 총장이 물러날 문제가 아니라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지 예.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밝혀지도록 하고 해야지 이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물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마치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일까 하는 또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또한 수사 결과를 또 볼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네. 라임 쪽 관련해서 윤 총장의 어떤 수사권을 배제한 거는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부분이 가족이나 지인 관련 어떤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용주 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가족이나 지인 관련 분야를요. 좀 분야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네. 파주 요양병원 수사 무마 의혹 이건 뭡니까? 예. 네, 지난 2015년 경기 파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그 검찰이 수사 착수했습니다.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한, 즉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이다 보니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23억을 타간 것도 예. 부정수급, 일종의 사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공동이사장 구모 씨와 병원 운영자 부부, 그래서 예. 모두 3명을 기소했는데요. 예. 이들은 모두 기소돼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는 그 또 다른 한 명의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혼자 무사했습니다. 예. 2억 원만 투자했을 뿐 병원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 씨의 주장을 검찰이 문제 삼지 않았던 건데요. 그대로 받아들인 거군요, 그 주장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지난 5월에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최 씨는 지난 2013년 병원 측이 은행에서 20억 원가량 대출을 받을 때 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상가 건물을 그 담보로 제공을 해준 게 예.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최 씨의 투자금 규모가 본인이 주장한 2억 원이 아니라 그 10배 정도에 해당한다는 예. 건데요. 깊이 관여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의혹은. 예. 당초 최 씨의 역할과 기여도가 예. 본인 주장의 그 훨씬 그 이상이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이 공동 이사장이자 최대 투자자로서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 등기 부등본문 떼보면 알 수 있는 이 간단한 사실을 당시 검찰이 왜 주목을 하지 않았는지 예.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했던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예. 또 다른 것이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 의혹. 네. 이거는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윤 총장하고? 예. 네, 이게 좀 내용이 굉장히 뭐 영화 시나리오, 예. 드라마 각본 같은 내용이어서 예. 좀 분량상 좀 길긴 하지만 좀 자세하게 간단히 준비를 정리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2년 경찰이 그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의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 김 씨가 골프 접대와 금품 향응을 제공을 했다. 예. 근데 그 대상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 이분이 누구냐면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예. 윤대진 검사의 흔히 친형인데요. 말하는 소윤으로 불리는 그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란 말씀이시죠? 예. 친형에 대한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착수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 한 유명 골프장에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골프 접대가 있었다. 이런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준비를 합니다. 그 수사의 속도가 나나 싶었는데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예. 경찰이 7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모두 불발이 됐습니다. 예. 예. 어떤 검사가 몇 번이나 이 골프장에 왔었는지 골프 접대를 받았는지 경찰이 확인해 보려고 한 건데 검찰 단계에서 계속 번번이 예. 막혀버렸던 겁니다. 더 황당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기로 했던 윤우진 세무서장이 돌연 조사를 앞두고 출국을 해버립니다. 예. 그 로비 의혹에 휩싸인 현직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직장 그리고 직원들을 내팽개쳐두고 해외로 나간 건데요. 출국 금지가 안 돼 있던 거군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안 하고 소환 조사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상태였기 그 상태에서 때문에 별도의 출금 조치를 안 했던 거였고요. 예. 윤 서장을 믿었던 경찰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 당한 꼴이 되었던 거죠. 예. 근데 윤 서장은 끝내 인터폴에 체포가 돼서 국내로 압송이 됐습니다. 예. 그 경찰은 한번 도주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윤우진 서장에 대해서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마저도 기각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은요. 예. 이 정도로 영장이 나오지 않은 건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그렇다면 네. 그것이 바로 지금 윤 총장의 최측근의 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예. 수사 경찰들은 그런 대목을 의심을 하고 예, 있는 의심을 거고요.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2년 당시 윤석열 총장은 대검 중수 1과장을 거쳐서 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건은 이제 친척건이고 친척건과 지인건이고 네. 그다음 배우자 건 네.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의혹은 뭡니까? 예, 그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요. 그 자동차 수입업체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2013년 경찰이 내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예. 그 보고서를 보면 바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이 나옵니다. 김 씨가 2010년 2월 그 서울 청담동에서 주가 조작의 이른바 선수, 그 실행자로 지목된 자에게 10억 원이 든 자신의 계좌를 맡겼다는 내용입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천 주를 갖고 있던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경찰은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자료 수집에 착수를 했고요. 하지만 금감원에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MBC 취재로 공개가 됐던 그 장모 최 씨, 윤 총장 부인 예. 김건희 씨의 어머니죠. 그 최 씨의 육성을 살펴보면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지나 괜찮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한 게 예. 있습니다. 그 최 씨 스스로
범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단 말씀이시죠? 알고 있었던 예. 대목 아닌가 의심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흐름 그리고 관련 법들을 검토할 때 공소시효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그게 한 건이 아니죠. 다른 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시기획사. 지금 윤 총장의 배우자가 전시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죠? 네, 서울 그 서초동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라는 예. 전시 기획사의 대표를 맡고 예, 있는데요. 관련 의혹은 뭔가요, 여기도? 지난해 6월이었죠. 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콘텐츠가 기획을 했던 미술 전시회에 16개의 기업이 협찬사로서 예.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 기업들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요. 또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가 돼서 예.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협찬 계약이 급증한 정황 등을 볼 때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용규 기자 잠시 다시. 자, 그렇다면 이 윤 총장 측은 이 측근이나 지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수사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검사 윤리 규정으로 보면은 예. 이제 제척 내지 회피 사유가 있습니다. 예. 제척이라는 거는 어떤 사유가 해당되면 당연하게 그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거고요. 예. 회피라는 건 스스로 봤을 때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스스로 피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일단 가족과 측근은 좀 다른데요. 측근이라는 건 이제 법적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예. 가족 사건에서는 당연히 스스로 제척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그 가족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 관계상 친밀도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한 수사를 스스로 할 것인지 예. 이 부분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엄정한 수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예를 들어서 저희 보도대로 어떤 검사 접대 당사자가 라임 사건 수사에 관련됐다. 이건 네. 제척 사유인가요? 회피 사유인가요? 그거는 총장과는 원칙적으로는 그 자체로는 무관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수사 담당자들이 로비를 받았다고 한 자체는 예. 그 수사 담당자들 검사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예, 거죠. 담당자들의 경우는 제척 사 당연히 이제 담당자들에게는 제척 사유라고 할 수가 제척 사유고요. 있고요. 예. 그리고 이미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 3명의 검사들은 이미 8월 달에 인사로 인해 가지고 다 다른 곳으로 간 것으로 나타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사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 관련된 내용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결국 라임 사태라는 거는 검사들도 예. 문제지만 또 검사들이 그렇게 비호함으로써 이 사건의 주범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라진 돈들이 간 행방들을 꼭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도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양쪽,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하는 특검, 여당의 주장하는 공수처의 수사를 맡게 된다. 이 둘 다 약간 물 건너간 분위기 아닌가? 이 수순상 보면 어떻습니까? 수사지휘권이라고는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이 해달라라는 예. 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는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공수처에서 라임 수사를 다시 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예. 때문에 일단 법무장관이 이렇게 입장을 정한 이상 그 부분은 법무장관과 입장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특검을 추진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수사진을 교체해서라도 지금 현재 검찰로 수사를 시키겠다 이 얘기겠죠, 지금? 네, 무엇보다 수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적시성입니다. 예.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모든 증거들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현 수사팀이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